자, 이 시간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지수 맨 처음에 n제곱근 공부했죠. 그게 사실 공부를 좀 잘하고 특히 기초약한 학생은 굉장히 짜증내는 건데 만약 안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지수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수법칙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중학교 때부터 am승 곱하기 an승은 뭐 a의 m 플러스 n승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고 심한 책은 이런 것도 있던데 a m승 나누기 a n승은 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m이 m보다 클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복잡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설명을 할 텐데 어떤 학생들은 지수법칙은 아니까 이 시간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면 스킵한다 그러나요? 그냥 지나가고 다음 거부터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나는 뭐 로우까지도 괜찮으니까 상로부터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난센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선생님 같으면은 그게 충분한 가능한 얘기지만 저한테 강의 들으려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학생한테 오히려 제가 반대로 물어보면요. A, M승, 가로밖에 N승, 이건 뭐냐? 이게 만약에 A의 지수끼리 곱해서 MN승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면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대답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냐 그러면 틀립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맞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덜렁덜렁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알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꾸 못 맞고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뭔가 헷갈린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뭔가가 헷갈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학생들 보면 다른 거에서 문제가 있어요. 괜찮다는 거에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그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지금 제가 지수법칙 쓰잖아요. 쓰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음해지수도 설명할 거야. 그 음해지수 같은 경우는 책에 보면 공식이 이렇게 돼 있지.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 이거는 외우거나 한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다. 전 세계 교과서가 다 이렇게 돼 있지. 그거보다는 이게 뭘 의미한가를 알면 공식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난 저런 지수법칙들을 아니까 그냥 뭐 괜찮다. 저거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 같은 데 보면 그 재해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막 태풍 불고 그럼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다 멀쩡하던 것들이 보면은 막 이게 부서지고 뭐 간판 날아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험인데 여러분 평상시 모습을 가지고 이거 이상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겠어요? 혹시 우리가 뭐 지붕에 요새 뭐 그런 지붕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지붕에 비가 새는가 비 안 오면 모르죠. 비가 와보면 새는 데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수법칙도 겸손하게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데 겸손하게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겸손.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공부하는 과정 대강철저. 요전에도 얘기했죠? 대강철저히. 자,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 만들어 놓고도 혼자 감동을 많이 했어. 대강철저히.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강할 거 철저할 거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걸 보면 너무 섬세하게 공부해. 그럼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진도가 안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은 빼고 지나가고 어떤 건 철저하게 하고 어떤 건 대충 지나가고 일단 그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할 거 있죠? 그 습관 때문에 지금 수학 공부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참 영특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수학을 지금 도대체 이게 100점 만점에 90몇 점 나오지 않고 맨날 30점, 40점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냥 그 급한 성격이야. 뭐 끝나면 막 바로바로 질문.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책임이 있지. 부모님이 어때요? 학교에서 배우다가 또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봐서 그날 모르는 건 그날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에서 어떤 것들은 약속이라니까 누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 이름을 붙였느냐 여기까지 따지면 진짜 옛날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휴대폰 할 때 휴대폰 안에 내부 구조, 부품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휴대폰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우선은 활용을 알아 이거야. 근데 뭐 이런 현상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되더라. 그건 안에 어떤 기계장치가 돼 있겠지. 거기까지 보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성적에 도움이 안 돼요. 너는 공부는 잘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설명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또 잊어먹으면 잊어먹는 대로 지나가세요. 잊어먹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는 걸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잊어먹을 게 없어. 그 점도 같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설명할 때 좀 더 겸손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A를 3번 곱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지수라고 그래.
지수가 3이다 그러면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A를 3번 더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거는 3A라 그래. 이런 거는 3을 곱했다는 것보다도 3배 했다. A 3배다. A 더하기 A 등. 그래서 이건 곱셈은 이렇게 지수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더한 것은 이렇게 실수배로 오게 돼요. 우리 실수배 행렬에서 공부했었죠? 실수배. 자, 그건 됐고요. 그러면 A 세제곱 또는 A 3승이 A 세제곱 또는 A 3승이 지금 이런 A를 3번 곱한 걸 의미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A 3승에다가 A 제곱을 곱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봐요. A를 3번 곱하고 A를 2번 곱하겠으니까 전부 A를 5번 곱한 거지. 하다 보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물론 이럴 때 밑은 같아야 돼. 이걸 우리가 밑이라 그러는데 밑은 같은 상태에서 A를 3번 곱하면 A를 2번 곱하면 A 5번 곱한 건데 이 5라는 지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뭐 어차피 더할 게 지수밖에 없으니까 곱하면 더한다 이렇게 외워. 그래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오면 우리가 지수애가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의 지수. 지수가 분수꼴인 경우도 있어. 일단 그게 뭔지 모르지만 방금 우리가 했던 지수법칙이 그냥 성립해. 곱하면 더한다. 그래서 A의 예를 들어서 5승에다가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승을 갖다 곱하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했으니까 5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렇게 3 이렇게 쓰면 돼. 또는 A의 2분의 1승 곱하기 A의 2분의 3승 그러면 곱하면 더한다 했으니까 지수가 분수로 돼 있든지 음수로 돼 있든 관계없이 곱하면 더한다. 곱하면 더해. 더하니까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곱하면 더한다. 자, 이번 두 번째는요. 나눌 때. 그러면 A를 갖다가 5번 곱한 다음에 A 5승을 A 3승으로 나눈다는 것은 A 5번 곱한 거에다가 A 3승, A 3번 곱한 걸로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면 똑같은 건 약분이 되거든요. 물론 A는 0이 아니야 되는데 그건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하고 나면 A가 어떻게 2개 남지? 그래서 이건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이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는 나누면은 앞의 지수에서 뒤의 지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3을 빼서 2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이야 이것도. 그래서 예외 없음. 응? 그러면 A 5승을 A 3승으로 나누면 5에 3을 빼서 2라고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의 예를 들어서 2분의 3승에서 나누기 이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해서 나누면 뺀다 그랬어. 앞의 지수를 뒤의 지수를 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니까 이게 2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나누면 뺀다. 자, 그러면 현재 두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예외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밑이 똑같을 때는 모의 몇 승하고 모의 몇 승이 있다. 그때 이 M하고 N이라는 것이 꼭 정수일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수처럼 2, 3, 4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수가 아니더라도 정수니까 양의 자연수일 필요 없이 뭐 음의 정수가 돼도 좋고 분수가 돼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곱하면 어떻게 해줘요? 이 두 개를 더한다. 나누면 어떻게 한다? 나누면 앞에 것이 뒤에 거를 뺀다. 이렇게 외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A 3승을 A 3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A 3승을 A 3승으로 나눠.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나누면 뺀다 했으니까 지수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수가 0인데 0이라는 지수도 존재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0의 지수를 정의하는 건데 0이 왜 나왔느냐? 이게 같으니까 나누면 뺀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좌변을 보면 A 3승을 A 3승으로 나눈다는 것은 A 3승 나누기 A 3승이면 물론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나눈 거지만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분모 문제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면 분명히 1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1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해서 0의 지수가 정의가 돼요. 여기에서 어떤 책에 보면 단 A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0의 영승이 0이란 뜻이 아니야. 0의 영승은 0이다 이게 아니라 0의 영승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안 된 거 아까 대강으로 지나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기 0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알겠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물론 1의 영승도 1이죠. 응? 그러니까 1은 영승도 1이고요. 또 1은 1승도 1이고 1은 제곱에도 1이고 1은 뭐 몇 승에도 1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0일 때는 비록 밑에 1이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된다. 그래서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적을까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수의 영승이 1이다.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음의 지수가 발생해. 한번 볼까요? 만약에 A의 3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봐. 아까 곱하면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봐요.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요?
더해줘. 더하면 3하고 마이너스 하면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돼. 그쵸? 지금 보니까 지수가 서로 부호만 달라. 이렇게 부호만 다른 수의 관계를 반수라 그래. 누가 옛날에 반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뭐 강적이지만 하여튼 반수는 이 부호만 바꾼 수를 반수라 그래. 그런데 3하고 마이너스 3이 서로 반수다 보니까 아까 곱하면 더한다 했잖아. 더하면 0이 나오지. 근데 모든 수 형성은 얼마나 했어요? 1이라 그랬잖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음의 지수를 정의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것은 두 수가 서로 무슨 수 관계냐? 역수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요? 고등학생 1000명 중에 2명은 물어봐요. 선생님 역수가 뭐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건데. 분수꼴로 표현했을 때 분모분자 바꾼 수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모분자를 바꾼 수다 보니까 곱하면 1이 나와.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오면 두 수는 서로 역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행렬에서 역행렬 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런 사인 때문에 지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수를 곱했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A의 영승 모든 형성은 1. 그렇다면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왔다면 두 수는 서로 역수 관계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에서 역수를 만들 때 지수의 부호만 바꾸면 두 수는 역수인 관계가 된다. 자, 지수의 부호 바꾼 두 수는 역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지.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건 A의 2분의 3승하고 역수 관계에 있는 거야. 어때? 동의하시죠? 뭐 A의 마이너스 5승, A 5승하고 역수 관계에 있어. 하다 보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이 뭘까? 이거는 A 1승하고 역수 관계에 있겠지. 근데 1승은 보통 생략하죠. 안 쓰니까 결국은 뭐야? A의 마이너스 1승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A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A의 역수라 그래. 그 무슨 얘기냐? 음의 지수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은 음의 지수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은 특별히 어떤 역이라는 의미를 갖더라 이거야. 우리 행렬에서도 봤잖아. 어떤 행렬에 역행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수에 마이너스 1승 한다는 것은 계산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수의 역수. 알겠죠? 그 수의 역수.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A의 n승과 A의 마이너스 n승처럼 지수의 부호만 서로 다를 때 두 수의 관계는 역수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가 어떤 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혹시 문제를 마이너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구하라. 이걸 계산하지 말고 이 수의 역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5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떤 무슨 말이죠?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승? 그 수의 역수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여기까지 돼 있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웬만큼 했어요. 지금 지수가 0일 때 모든 수 영칭 얼마라고요? 1. 그 다음에 지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부호만 반대면 두 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역수 관계이다. 그래서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 서로 역수야. 그러니까 어때? X의 2분의 1승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도 지수의 부호만 다르니까 둘이 서로 역수. X의 2분의 3승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도 지수의 부호만 다르니까 두 수는 서로 역수. 그러면 이 사이에 플러스로 연결했을 때 이런 건 우리가 역수의 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수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수의 합이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은 지금, 지수의 음수가 왔을 때 뭘 의미하는지, 특히 음수 중에, 지수가 음수인 것 중에서 특별히 얼마요? 마이너스 1승. 그 수에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거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수 법칙은 이건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A, M승, 가로밖에 N승. 이거는 지수끼리 곱해서 MN승이다 이렇게 쓰는 거 틀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왠가를 이제 지금 살펴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우선은 A의 3승의 제곱을 한번 해보자. A 3승의 제곱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A 3승을 제곱했다는 것은 A 3승을 두 번 곱한 거야. 그렇죠? A 3승 곱하기 A 3승은 A 3승을 제곱한 거야. 그런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했지. 더하니까 이게 A 얼마 돼요? 6승이 돼. 그래서 지금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이게 성립해요. A 3승을 제곱하면 A 6승이다. 맞아. 이 6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지수끼리 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A의 M승 가로밖에 N승은 지수끼리 곱해서 MN승이란다. 참 이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정말 이 공식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몇 배 차이가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겸손하게 보고 어떻게 가지고 노는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평범한 경우는 이게 공식이 맞아. 평범하게 맞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쓴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A의 뭐 4분의 1승에다가 전체 8승을 하라. 그럼 이런 경우는 4분의 1하고 8을 곱해도 돼.
곱하기 되니까 이런 건 4분의 1하고 8을 곱하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써도 좋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이 안 되는 예외가 있어. 그게 언제 안 되냐면은 우선은 미시 음수. 음수 아무거나도 관계없어.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 미시 음수고 이 바로 바깥에 오는 지수가 짝수야. 짝수 이거면 제곱이든 사승이든 관계없이 그럼 짝수를 써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지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이 지수가 곱해서 홀수가 나올 때 곱해서 홀수가 나올 때 2분의 3 같은 거 2분의 3하고 1을 곱하면 홀수가 나오잖아.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지수법이 성립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만약에 조금 전에 지수법칙 있지 이거 자 A의 M승 가로 밖에 N승은 지수끼리 곱한다. 이 법칙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5에다가 2분의 3하고 2를 곱하니까 3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5의 3승이야. 그 마이너스는 3승하니까 마이너스 5의 3승은 12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여기 2분의 3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5를 제곱하는 거나 5를 제곱하는 건 어때? 같아. 마이너스 5를 제곱하나 5를 제곱하면 똑같이 25지.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게 음수일 때 이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과 같다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여기 2분의 3승을 해서 곱해. 곱하면 5에 2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3이 나와. 5의 3승은 125가 정답이야. 근데 조금 전에 지수법칙을 따르면 이런 오답이 나오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언제 안 되느냐? 안 되는 조건은 미시 음수이면서 그 바로 바깥에 나와 있는 지수가 짝수이고 곱해서 뭐가 나올 때 홀수.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A의 M승 가로 밖에 N승 했는데 여러분 많은 책이나 문제에서 보면 앞에 A는 양수란 조건이 나와요. A가 양수란 조건이 나오면 여긴 벌써 탈락이야. 이게 바로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A가 양수일 때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이걸 평범하게 보지 말고 그러면 지수법칙을 자연스럽게 써도 좋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있어요? 지수를 자연스럽게 써도 좋다는 것은 지수법칙을 A의 지수끼리 곱한다. 알겠죠? 지수끼리 곱한다. 이때는 이 M하고 N이 음수든지 또는 무슨 분수로 돼 있든지 그런 관계없이 지수끼리 곱한다는 걸 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미시 양수인 경우만을 다룹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수법칙을 아주 가지고 놀았는 지수끼리 곱한다. 근데 제가 겸손하게 우선 다시 한번 쓰겠어요. 자, A가 양수일 때는 부담 없을 수 있습니다. A, M승, 가로밖에 N승. 그러면 이 지수는 부호가 음수라도 관계없고요. 음수도 관계없고 분수도 관계없다. 지수끼리 곱한다. 한번 해보세요. 지수끼리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이게 명심해야 돼. 지수끼리 곱해. 어차피 곱할 거잖아. 곱할 거니까 필요하면 두 개는 바꿔 써도 좋다. 어때? 동의하시죠? 이렇게 곱할 거라도 바꿔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곱한 걸 이렇게 쪼개 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어차피 나오면 밑은 양수다는 조건이 나오니까 이 지수법칙 자연스럽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A의 3승 가로밖에 4승 그럼 이거는 변형 봐. 곱해서 12가 나오면 되거든? 지금 A가 양수라 그랬어요. 곱해서 12가 나오면 돼. 곱해서 12가 나오니까 이 두 개 바꿔서도 관계없어. 어차피 12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 거 하면은 이거는 어차피 12가 나오면 되니까 A 6승 가로밖에 제곱이라고 써도 좋고 어차피 곱해서 12가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으로 바꿔도 다 똑같은 변형이 가능한 거야.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A의 12승이니까 A의 24승 가로밖에 2분의 1승이라고 써도 좋고 이 두 개를 바꿔 써도 좋고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도 관계없다. 이게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어때 무슨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아까 건성으로 안 들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마이너스 1승 해주는 것은 그 수의 역수를 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수를 쪼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런 거. 만약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은요 이렇게 하면 돼. 마음속으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2승을 먼저 역수를 취한 다음에 제곱해도 되지. 마이너스 2승이니까 먼저 역수를 취하고 제곱해도 돼. 암산체로도 될걸? 그러다 보니까 먼저 3분의 1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면 3이 되고 3을 제곱하니까 얼마야? 9. 이렇게 한 방에 쓰면 되지. 이걸 갖다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이거는 촌스러운 거야. 그럴수록 물어보면 자기는 이건 쉽다고 그래요. 쉬운 게 아니지. 보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2승을 먼저 마이너스 1승하고 제곱. 어떤 수에 마이너스 1승하고 제곱하고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게 좋은가 하면 어떨 땐 또 이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만약에 루트 3분의 1 같은 경우 마이너스 2승하라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어서 좋아. 이거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제곱해도 좋고 먼저 제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도 되겠지. 그렇죠? 제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먼저 제곱을 한다면 3분의 1이 되죠. 응? 그 다음에 3분의 1인데 나중에 역수를 취해.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요? 3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지수가 이미 와 있는 것은 지수끼리 곱한다. 곱하기 때문에 바꿔도 좋다. 알겠죠? 바꿔도 좋다. 또 어차피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나온 지수를 쪼개서 계산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세 가지가 다 끝났어. 지수 세 개가 이거거든요. 곱하면 어쩐다? 더한다. 그 다음에 나누면 어떻게 한다? 나누면 뺀다. 무슨 양이죠? 그 다음에 매승한 다음에 다시 매승하면 여기서 이제 미시 양수일 때는 뭐 부담 없이 쓸 수도 좋다. 미시 양수일 때는 부담 없이 쓰는데 가끔 장난 문제로 A M승 가로밖에 N승이 A M N승이다. 맞냐 해놓고 앞에 A 양수란 말을 싹 빼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양이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왜냐면 틀린다는 게 항상 틀린다는 뜻이 아니었지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 근데 앞에 A가 양수라 했을 때는 조건 없이 지수끼리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곱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바꿔 써도 좋다. 곱해놓은 것을 쪼개 써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지수법칙이고 여기서 우리가 유도했던 게 아까 뭔가 하면 지수가 0일 때 모든 수형승은 1이라는 걸 뽑아냈고 또 음해지수를 유도했어. 음해지수라는 것은 A의 마이너스 X승과 A X승처럼 지수의 부호만 다르면 두 순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지수법칙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우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건 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분수지수의 정의라고 했어요. 지수가 분수인 것이 뭐냐 이게 어떤 약속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n제곱근 공부했죠. n제곱근. n제곱 공부하면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승근 루트 8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5가 홀수죠. 홀수니까 이거는 8의 5제곱근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8의 5제곱근. 이게 8의 양수놈수는 관계없다 그랬고요. 이 안에서의 5제곱근. 이게 양수니까 결과도 양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8의 5제곱근인데 8의 5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수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느냐. 우선 8이라는 것은 2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죠.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2에다가 여기 밖에 거분의 안에 거 이렇게 5분의 3. 그러니까 이 5라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3은 안에 있는 지수를 이렇게 약속한. 이게 분수의 정의야. 이걸 이렇게 쓰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지수의 분수가 나오느냐? 바로 이런 n제곱근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이게 아까 이게 3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3의 1승이잖아. 1이 생략돼 있잖아. 그럼 이건 3에다 몇 승하면 되겠어? 밖에 거분의 안에 거 5분의 1승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도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여기도 1이 생략됐지만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요? 2가 생략. 제곱근에는 2가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제곱근에서는 2도 생략하고 3의 1승에서는 1도 생략하는데 이거를 분수로 표시하면 3의 밖에 거분의 안에 거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승이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제발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건성으로 듣고 나서 나중에 저 안 당할까 봐서 그게 겁나. 잘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1은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는 생략할 수 있지. 하다 보니까 양쪽을 비교해봐. 분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2분의 1승의 의미는 정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어떤 수의 루트를 씌운다는 얘기를 어떤 수의 2분의 1승이 했다.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수의 2분의 1승 한다는 것은 그 수에 어떻게 알아? 루트를 씌워라.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워. 외운다고 2분의 1승이 뭐냐? 이거는 루트하고 똑같은 말이야. 2분의 1승 하라. 루트 씌워라. 그럼 여러분 9에다가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3. 루트 9가 3이잖아. 그러면 루트 씌우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지수에서 2분의 1이라는 말을 쓴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 그러다 보니까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구하라 그러잖아?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정의고 뭐고 필요 없이 우선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쪼개자. 왜? 9분의 1보다는 9분의 1의 역수가 좀 편하잖아. 왜냐면 9분의 1을 역수하면 9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할 때 먼저 마이너스 1승에서 역수를 만들어. 그럼 9분의 1 역수면 9가 되지? 그 다음 9에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루트를 씌워. 그럼 얼마야? 3 이렇게 간다 이거야. 될 텐데? 자,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럼 5분의 1을 먼저 역수를 취해. 5가 됐어. 5에다 씌워. 그러니까 루트 5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자체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써야 되고 2분의 1이라는 게 뭐라고요? 루트를 씌워라. 알겠죠?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2분의 1승은 루트를 씌워라. 지수가 2분의 1일 때는 루트 씌워라 이런 뜻이야. 하다 보니까 만약에 3승은 루트 5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1이 생략돼 있지. 그럼 이건 5의 몇 승이야? 밖에 거면 안에 거니까 3분의 1승.
그래서 3분의 1승이면 3승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수에다가 n분의 1승 한다는 것은 그 수에다가 n승은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다.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나 특별히 2분의 1승은 루트라는 것을 외우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 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수에다가 루트 구수.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루트 구수. 뭐라고 그랬나, 이거? 그수, 루트 구수. 네, 그수, 루트 구수. 그수, 루트, 그수. 이런 꼴이야. 그수, 루트 구수는 이게 A의 1승에다가 곱하기. 루트 A는 A의 몇 승이야? 2분의 1승인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그랬지? 더한다 보니까 이게 A의 몇 승? 2라고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배우는 거야. 끝이네, 끝. 어떤 수의 2분의 3승. 아까 2분의 1승은 루트 씌우라는 얘기인데, 2분의 3승은 뭐냐? 2분의 3승은 그수 루트 구수다. 자, 볼래요? A의 2분의 3승. 그수 A에다가 루트 구수를 다시 곱하는. 그수 루트 구수. 그수 루트 구수. 끝이야. 더 할 필요 없어. 분수수는 이 두 개를 외워. 2분의 1승은 뭐예요? 루트 씌우라.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2분의 3승이 뭐예요? 그수 루트 구수. 아이고, 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2분의 3승이 뭐라고요? 그수 루트 구수.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10 루트 10이 있다. 이거는 10의 2분의 3승. 여러분 이걸 보고요. 이건 10의 1승에다가 10의 2분의 1승,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오지 말고, 그수 루트 구수 2분의 3승. 2분의 3승, 그수 루트 구수.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옛날 수능 문제가 이런 게 있었는데, 루트 x 플러스 루트 x분의 1이 3일 때, x 루트 x 플러스 x 루트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지수폼으로 바꿔볼까?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있어요? 역수. 얘하고 서로 역수지? 역수인데 x의 루트를 씌운 거야. x를 씌우니까 이게 뭐야? x의 얼마? 2분의 1승에다가, x의 2분의 1승의 역수는 지수의 부호만 바꾸면 돼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수의 부호만 바꾸면 두 수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수의 루트 씌웠다? 2분의 1승 했다. 얘하고 얘가 서로 역수야? 역수는 지수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이게 3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이게 보니까 그수 루트 구수지? 그수 루트 구수니까 x의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거는 이 수하고 무슨 수야? 역수. 역수니까 지수의 부호만 바꿔. 얘하고 역수. 지수의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출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수 형태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 우리 왜 분수지수나 음매지수나 이런 걸 다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서로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해둬야 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일단 2분의 1승하고 2분의 3승은 외워놓는다. 분수지수 정의까지 했습니다. 일단 분수 정의까지 있고요. 그 다음 분수지수에 또 성립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남겨놓으세요. 어렵지 않아.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남겨놓고. 다만 그보다는 이 분수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m승은 분수지수 정의가 m승은 루트 a의 n승인데 이런 경우는 a의 밖에 거분의 안에 거 외울 때 m분의 n 하지 말고 밖에 거분의 안에 거라 했지. 밖에 거분의 안에 거니까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6분의 3이면 어떻게 될까? 약분할 수 있겠지? 약분해서 6분의 3 같은 거니까 2분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이거를 여기서 약분할 수 있어. 분수니까. 분모 분자 약분할 수 있잖아. 여기서 약분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이거하고 이것도 약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혹시 문제에서 6승은 루트 a의 3승. 그러면 이런 경우는 6하고 3을 약분해서 3으로 나눠서 이거 2, 이거 1. 그런 다음에 또 여기 2하고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루트 a.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분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게 이거 약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모 분자에 영의한 수를 곱해도 좋다는 얘기야. 혹시 여러분이 풀었던 이게 만약에 3분의 1이 나왔다. 분모 분자에 2 곱해서 6분의 2라 써도 관계없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의한 수를 곱해도 관계없으면 여기에 영의한 수를 곱해도 관계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3승은 루트 a의 제곱이 있는데 이거는 6승은 루트 a의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3분의 2나 6분의 4나 똑같은 거잖아. 그 얘기를 3분의 2하고 6분의 4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에 영의한 수를 곱해도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 3이 6이 되려면 2를 곱했잖아. 그럼 여기도 같이 얼마? 2를 곱해서 4로 바꿔주면 똑같은 문제라 이런 얘기야. 3분의 2, 6분의 4 같다는 건 아니까. 선생님 그런 걸 왜 써먹습니까? 이걸 써먹은 이유는 대소관계 판단 때문에 필요해요. 자, 한번 이거 볼까요? 만약에 루트 2하고요.
3승분 루트 3하고 6승분 루트 6 어느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간이 가장 작냐 이거를 비교해봐라. 대수판별. 그러면은 이거는 제곱에서 2가 되는 거야. 이건 3이지만은 세제곱에서 3이 되는 거야. 이거 6이지만 6승을 해서 6이 되는 수. 이 중에 어느 게 가장 크냐. 공통적인 건 이 전체 셋 다 양수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걸 찾을 때는 이게 비교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 바깥에 있는 지수를 통일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는 1이 생략돼 있지? 가볍게 보세요. 1이 생략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여기는 2가 생략돼 있고 그럼 2, 3, 6이야. 서로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통일하자. 뭘로 통일하면 되겠어요? 6이지, 6. 그럼 이걸 6으로 통일하려면 이게 3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같이 얼마를 곱해? 3. 그래서 이걸 6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3. 됐죠? 그럼 이게 2의 3승 8이 되지. 이거는 6으로 통일하려면 이게 2를 곱해야 되니까 이게 6이 되면서 2 곱하면 여기도 2를 곱해야 되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의 제곱이 돼.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6승분 루트로 바뀌었어. 그럼 R명에만 비교하면 돼. 조건이 똑같으니까. R명이 2의 3승이니까 8이고 3의 제곱이니까 9고 얘는 그냥 6이니까 가운데가 제일 크네. 똑같은 6제곱을 해서 9가 나온 수보다 8이 나온 수가 더 작은 수지. 이거보다는 6이 작아.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거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루트 2하고 3승분 루트 3하고 6승분 루트 6 대소 판별하시오. 어느 게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럴 때는 이 수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다 전부 n승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수지수 정의에 의하면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2의 2분의 1승이야. 얘는 3의 뭐가 되겠어? 밖에 끄면 3분의 1승. 그 다음에 이거는 6의 몇 승이야? 밖에 끄면 안에 거니까 6의 6분의 1승이야. 이 세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세 수의 동일한 거듭제곱을 해본다. 어차피 양수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셋 다 전부 6승을 해봐. 전부 6승 해가지고 어느 게 가장 큰가 봐. 그러면은 똑같이 6승했으니까 6승에서 가장 큰 수가 원래 큰 수였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수끼리 곱한다 그랬잖아. 지수 곱하니까 2의 3승이 되고 지수 곱하니까 3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지수 곱하니까 6이 돼.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하니까 이게 가장 크네. 9, 이게 8, 6. 그래서 이 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판명하고 참고서 풀이나 교과서 풀이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와. 공부를 더 열심히 한 학생은 답을 외우고 있지 뭐. 못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라는 거야. 이해가 아니라.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딱 보고 저렇게 해야 되구나. 자, 방금 분수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수 판별하는가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분수지수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이 분수지수가 다시 겹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난 수능 특강에서 점검하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그때 다시 보충해서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좀 더 기초사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를 활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제가 수능 특강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또 이렇게 쓰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편법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편법이라 해놓고 보면 나중에 다 따라해. 그런데 그 편법이라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왜 편리한 방법이 나오느냐? 그거를 경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 편리한 방법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론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이런 거. 여러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우리가 행렬했을 때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정규 공식부터 유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은,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전체 3승에서 3AB, A 플러스 B를 뺀 것 같다.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 나오는 공식들입니다. 그 공식들인데 이걸 많이 외우고 있을 텐데 이 공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공식은 두 수가 있는데 옛날에 두 수가 살았다는 거야. A와 B가. 두 수가 있는데 두 수를 따로따로 몰라도 되니까 두 수를 합한 거하고 두 수를 곱한 거를 알고 있으면 두 수를 따로따로 몰라도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그 두 수를 각각 제곱에서 더한 거나 각각 세제곱에서 더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공식이에요. 이런 값을 구한다는데 값을 한자로 치라 그래, 치. 구한다는 게 말 그대로 구고, 구할 것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치 공식이라 그래.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알 필요 없어. 일단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두 수를 각각 제곱에서 더한 거야.
금방 끝납니다. 두 수를 각각 세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의미를 알아요. 의도가 뭐냐? 두 수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두 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과 각각 세제곱해서 더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식 같은 경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두 근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두 근을 각각 세제곱해서 더한 값,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 값을 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이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두 수의 합과 곱을 알고, 두 수의 합과 곱을 알고, 두 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과 각각 세제곱해서 더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식인데, 만약에 두 수가 서로 역수라면, 두 수가 서로 역수면 곱은 알 필요가 없죠. 두 수가 서로 역수면 역수끼리는 곱하면 얼마 나와? 1이 나오니까. 하다 보니까 두 수가 서로 역수인 관계일 때는 곱은 어차피 1이라서 알 필요가 없으니까 두 수의 합만 알아도 두 수가 서로 역수라면 이 두 수의 합만 알아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 각각 3승에서 더한 값을 구하십다. 왜? 두 수가 서로 역수라면 두 수를 곱한 거는 1이니까. 두 수를 곱한 건 1이니까. 두 수의 합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공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A와 B가 서로 역수라면, 두 수가 서로 역수라면, 역수의 합만 알아도. 이거 우리 T라고 놓자. 그러면 이 역수의 합을 T라고 놨다. 그러면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 T의 제곱 마이너스 2. 각각 세제곱한 역수의 합은 이걸 T로 놓게 되면 T의 3승 마이너스 3T에서 공식이 상당히 심플하게 바뀌게 된다. 어떻게 얘기 되겠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자, 우선 X하고 X분의 1. 이게 역수의 합이지. 그렇죠? 머릿속에 명심해야 돼. 두 수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역수의 합. 역수의 합을 T라고 놓자. 그러면 얘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 이거 제곱하니까 뭐야? X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X 제곱분의 1이지. 각각 제곱해서 더해. 그럼 이게 각각 제곱한. 역수의 합은 역수의 합인데 각각 제곱한 거지. 이건 아까 보니까 이 값을 T라 했을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2와 같더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각각 3승하니까 X 3승 플러스 X 3승분의 1. 각각 3승한 역수의 합은 T의 3승 마이너스 3T가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곱셈 공식, 정규 공식부터 유도를 한 거야, 지금. 방금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외워놔야 돼요. 나중에 주관식 답안 쓸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T라고 써놓고 T 자리에 여러분 이거 쓰면 되죠. X 플러스 X분의. T 자리에다 그걸 써주면 되는 거니까 주관식 답안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일단 이 값 자체를 외워라.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역수의 합이라는 거예요. 역수야. 알겠죠? 이 세 개의 공통점 뭐예요? 역수야. 이 세 개의 공통점 뭐예요? 역수야.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역수의 합이라는 거예요. 역수의 합이 T가 되면 역수의 합을 T라고 놓으면 각각 제곱한 역수야. 각각 이거 각각 제곱했지? 제곱하면 각각 이렇게 되지? 각각 세제곱한 역수야. 각각 세제곱한 역수합은 각각 제곱한 역수합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각각 세제곱한 역수합은 T의 3승 마이너스 3T가 된다.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역수합 공통이죠? 각각 제곱한 역수합, 각각 세제곱한 역수합. 역수합을 T라 했을 때 이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T의 3승 마이너스 3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걸 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수에 지금 공부했던 거고 믹스해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A의 X승이 있잖아요. A의 X승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세제곱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곱할 거잖아요. 지수가 3배 되는 거야. 어떠세요? 어차피 지수끼리 곱하니까 지수가 X가 3X가 되는 거니까 지수가 3배 돼. 세제곱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식을 갖다가 세제곱한다? 지수가 3배 된다. 세제곱한다는 얘기나 지수가 3배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만약에 A에 마이너스 N승이 있다. 이걸 갖다가 세제곱해봐. 세제곱한다는 건 이 지수에다가, 이게 혹시 음수더라도 곱하기 3이야. 곱하기 3니까 지수가 3배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곱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이 제곱을 어떤 학생은 착각하면 안 돼. 이 제곱은 이 전체를 제곱하는 얘기지, 이걸 제곱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제곱하시오. 그러면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이 지수가 몇 배 돼요? 2배.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A의 마이너스 3승을 제곱하시오. 이거를 제곱하잖아요. 제곱하면 알고 보면
이게 a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지수가 2배 되는 거야. 제곱한다는 건 지수가 2배. 그럼 세제곱하면 지수가 3배. 네제곱하면 지수가 4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 제가 썼던 거에서 역수의 합이라는 말이 있었죠? 두 수가 서로 역수야. 역수의 합이 t면 걔들을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 값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 각각 세제곱해갖고 더한 값은 t의 3승 마이너스 3t가 된다 그랬어요. 무서운 공식입니다. 이게 유도되면 끝도 없어 지금.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 외워야 돼.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한 지수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의 x승하고 a의 마이너스 x승. 두 수는 서로 무슨 관계인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의 부호만 다르지? 부호만 다르니까 두 수는 서로 무슨 관계 있어요? 역수 관계 있어. 가운데 플러스를 연결하면 역수의 합이야. 이거를 t라고 놓으면 이건 우리가 역수의 합을 t라고 놓은 거야. 그럼 역수의 합을 t라고 놓으면 이거를 각각 제곱한다. 근데 각각 제곱한 거하고 똑같은 게 뭐였어요? 지수가 2배 되는 거지? 2배 되니까 각각 제곱한 걸 더한다면 a의 얼마가 되고요? 2x승이 되고 이 제곱하게 되면 지수가 2배 되니까 a의 얼마? 마이너스 2x승이 돼. 그래서 각각 제곱한다? 지수가 2배씩 됐다. 합하면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은 이게 역수의 합이 t일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각각 세제곱 해봐. 각각 세제곱, 각각 3승. 지수가 몇 배 되겠어요? 3배. 그럼 이거는 a의 몇 승? 3x승. 이거는 a의 마이너스 3x승. 그래도 역시 이 둘도 역수관계. 이 둘도 역수관계지. 지수가 반수면, 지수가 부호만 다르면 두 순서로 역수가 있으니. 그러면 지수가 3배 됐다. 이때는 역수의 합이 t일 때 이거 t의 3승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3t가 된다. 어때? 얘기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줍니까, 선생님? 이렇게 안 되니까. 우선 딱 봐, 두 개. 이수하고 이수 관계. 두 수의 관계 보니까 지수의 부호만 달라. 그럼 두 수는 서로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그러니까 역수의 합이 주어진 거야. 역수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지수를 비교해. 지수가 x, 2x,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면 지수가 2배씩 되고 지수가 3배씩 됐어. 그러면 이 값이 t일 때 이 값은 각각 t제곱 마이너스 2, t의 3승 마이너스 3t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관식 대비 답안은 이걸 외우고 있으면 모를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걸 공부했을 때 선생님 혹시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울선 플러스 나라니까. 앞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거니까. 무슨 얘기겠죠? 우선 플러스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세뇌를 해놔야 돼요. 여기가 되겠어요?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요, 여기 보세요. 혹시 이제 문제가 x에 이게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제대로 여러분 집중해서 쓰는 것 같지만 제가 아주 믿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 믿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거 아세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믿으면 한 번 얘기한 거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예전에 얘기했는데 분명히 알 거라고. 여러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x의 예를 들어서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이게 3일 때 x에 이거 3으로 하지 말고 뭐 적당한 다른 수로 하겠어요. 이거 얼마로 할까? 5로 하겠습니다. x의 2분의 1승하고 x의 마이너스 1승 더한 게 5일 때 x의 예를 들어서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값을 구하라 그러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수하고 이수가 서로 무슨 관계 있어요? 역수. 이수하고 이수가 서로 무슨 수예요? 역수. 지수의 부호만 다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그거잖아. 지수의 부호만 바꾸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왜 그런지도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역수합, 역수합 이렇게 나왔죠? 근데 2분의 1하고 2분의 3을 비교해봐. 지수가 몇 배 됐어요? 3배 됐지. 2분의 1에다가 3을 곱해서 2분의 3이 나온 거잖아. 3배 됐으니까 이게 t가 되면 이거는 t의 3승 마이너스 3t. t 대신에 5를 쓰면 되죠. t의 3승 마이너스 3t. 계산하면 110이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110이 나왔어. 이거 125에서 15를 빼면 110이 나왔어.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있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 x 2분의 1승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5일 때 역수합이 지금 5지. 그때 x의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기 혼자 암산해가지고 이거 110이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풀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서술형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공식 외웠죠? 역수합이고 역수합이죠? 그럼 역수합을 t라고 했을 때 이걸 t라고 했을 때 지수가 3배씩 된 역수합은 뭐가 된다 했어요? t의 3승 마이너스 3t니까 그럴싸하게 이렇게 꾸며. 봐. 잘 보세요. 이게 t일 때 이건 t의 3승 마이너스 3t죠. 그러니까 얘는 t. 머릿속에 있는 t의 3승이지만 t 대신에 이걸 쓰면 되죠. t의 3승 마이너스 3 t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5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5 해서 110 이렇게 쓰면 하자 없지. 어차피 t의 상승만 3t니까 t가 있는데 갖다 베끼는 것도 안 되겠어?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풀이를 써라면 풀이를 이렇게 입장에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요. 근데 역시 못 믿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못 믿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선생님 믿으세요. 믿게끔 하세요. 알겠어요? 믿게끔 해야 돼. 다시. 그럼 이번에 x에 4분의 1승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분의 1승. 이게, 루트 5가 될 때,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을 구하시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응? 그럼 이거 보니까 역수의 합이죠. 여기도 1이 생략됐으니까 이거하고도 뭐예요? 역수의 합이야. 근데 지수가 4배 됐어. 왜냐면 4분의 1이 됐잖아. 그러니까 4배 됐으니까. 그렇지. 3배까지밖에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배 만드는 방법은 2배하고 또 2배 하면 되지. 6배 만들려면 3배하고 2배 하거나 2배 한 다음에 3배 하면 되지. 8배 하려면 2배하고 2배하고 2배 하면 8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질을 죽이고 여기서 여기 넘어간 것은 4배 가는 건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2배. 지수를 2배 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2분의 1승. x에 얼마? 2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역수합인데 지수가 2배씩 된 역수합. 그럼 이게 t일 때 이건 뭐가 되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5 마이너스니까 3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그럼 2분의 1하고 1을 비교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를 비교하니까 지수가 몇 배 됐어요? 2배. 2배 되니까 이게 t면 이건 t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니까 얼마 되겠어요? 이것만 구할 수 있겠어? 나중에만 여기서 x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승 구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니까 1 마이너스 1이 3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지수가 몇 배 됐어요? 3배. 그럼 이게 t일 때 이건 t의 3승 마이너스 3t니까 t가 지금 7이니까 t의 3승 마이너스 3t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나갈 때 이걸 굳이 공식으로 적지 않더라도 역수합에 대해서는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변형하는 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나중에 풀자. 그러나 우선 도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파트는 역수합이에요. 무슨 얘기죠? 역수합. 그러면 이 시간에 지수에 대해서 일단 50분 동안 최대한 해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지수함수나 방식부동식에서 방금 공부했던 걸 또 어떻게 활용해서 가느냐고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